한국 무기가도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인도의 차기 주력 전차 사업에 한국의 K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중인데요. 무려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도의 무기 도입 사업인 이번 사업은 17만 70대나 되는 전차를 도입하는 인도의 군사력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급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K전차의 도입이 점점 유력화되어 가자 중국이 또다시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군이 강해진다면 정말로 싫어할 두 나라가 중국과 파키스탄인데요. 특히 중국은 최근에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소규모였지만 실제 전투까지 있었을 정도로 인도와 언제 전면전으로 충돌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군이 인도군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인도군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인도군이 한국에서 들여온 K9 자주포가 활약한 것을 보고 충격을 먹고 인도군을 쉽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카슈미르 고산지대에서 중국군과 대치 중인 인도군이 중국군의 15 경전차에 대항할 무기로 중국군의 주력인 15 경전차보다 화력과 성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K11 배구 경전차를 들여온다고 하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전차와는 차원이 다른 주력 전차마저 인도군이 한국군의 K6 표전차를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 군부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요. 중국군의 최신형 전차인 99식 전차를 아주 가볍게 격파할 수 있는 K전차가 무려 17만 70대나 들여온다면 인도군과 전면전이 발생할 시 중국은 대항할 수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무기 성능과 사후 지원 체계에 완전히 반해버려 한국 무기를 또 사겠다고 코를 부르는 인도와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는 중국군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라는 무기체계는 한국과의 군대에서 기동부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무기체계로서 육군이 있는 전장이라면 아군의 전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부대의 생존력이 달라질 정도로 전장에서의 전차의 존재는 그 전투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북한의 기습 침략으로 시작된 6.25 이후 전쟁 당시 개전 초에 북한군의 선봉에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던 D-34 전차에 의해 크게 피해를 보고 전선이 밀리고 밀려 낙동강까지 밀린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전쟁 개시 전 소련으로부터 240대의 T-34 전차를 공여받은 북한은 T-34 전차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략했고 전차의 압도적인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 앞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개발한 D-34 전차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라는 전차의 세대 요소라고 불리는 모든 요소가 골고루 밸런스 좋게 갖춰진 명작 전차라고 불리는 전차로 당시 전차가 없던 우리나라는 북한 H-34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고 당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대전차포와 바주카야포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북한군의 T-34 전차를 공격했지만 T-34의 방어력 앞에선 역부족이었고 강력한 화력에 도리어 우리 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했던 T-34 전차는 당시 자신만만하게 북한군을 격파하겠다던 미국의 스미스 부대마저 역으로 격파시키고 개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 국군을 밀어붙여 한반도의 90%를 점령한 초유의 위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국군은 이 당시에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에게 한반도를 전부 뺏길 뻔한 경험이 있었기에 전차를 너무나도 절실히 원했고 휴전 이후에도 한 대라도 많은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에 T-34에게 당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는 한국군이 더더욱 좋은 전차를 확보하는 것을 집착하게 만들었고 80년대 들어 한국이 간절히
원했던 3세대 전차이자 최초의 국산 전차였던 K-1 전차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군은 드디어 북한군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력 전차를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군사력의 밸런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최초의 전차였던 K-1 전차는 미국이 설계를 만들어 한국의 기술을 이전시켜줌으로써 만들어진 전차로 완벽한 국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과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발전한 최신 기술들을 결합하여 K-1 전차의 개량형인 K-1 전차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는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전차인 K-전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K-전차는 55세대 전차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전차 중 하나인데요. 초기에는 파워팩의 문제로 말이 많았으나 이제는 모두 개선되어 당당히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전자 강국인 한국의 최신 기술을 탑재하여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로켓과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동 방어장치와 대전차 교란하는 소프트키를 탑재하여 생존력을 높이고 최신 복합 장갑을 적용하여 55세대 전차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 방어력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과학 잡지인 파퓰러 사이언스의 56톤 전차이지만 70톤 전차의 약 3배 정도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면에서는 역시 표방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력을 중요시하는 우리 군의 요구에 맞게 세계 최강 수준으로 풍산의 포탄 제조 기술과 55구경 120mm 전차포의 조합으로 가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K 표전차는 북한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과할 정도로 강력하여 이것보다 구형인 K-1 전차도 북한의 전차보다 압도적으로 강한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전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논란에 한때는 도입 대수를 줄이자고까지 말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K-1 표전차의 성능은 애초에 북한에는 상대가 되는 전차 자체가 아예 없고,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의 최신 전차인 99식 전차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5세대 전차라고 주장하는 최신형 전차인 99식 전차는 중국이 러시아의 T-72 전차를 무단으로 카피하여 만든 96식 전차를 개량하여 발전시킨 전차인데요. 중국의 주장으로는 99식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스펙성으로만 보면 세계 그 어떤 전차보다도 강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카탈로그의 내용만으로 보면 우리 K-2 전차보다 화력도 강하고 속도도 빠르고 방어력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카탈로그의 내용은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애초에 중국 무기 중에 카탈로그대로의 정직한 성능이 나온 무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무기는 공개된 스펙 그대로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카탈로그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관통력이 800일이라고 한다면 800일이라는 정직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최근 떠오르는 다크호스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이 자랑하는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는 그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으로 인하여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자주포가 되고 있으며, 유럽의 국가들과 인도,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K9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한번 구매한 나라는 또다시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한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져 한국 무기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과거 K9의 자체를 한국에서 구매하여 자국산 자주포를 만든 적이 있던 폴란드도 한국의 무기에 극찬을 하며 최신형 전차 구매 사업에서 K-전차의 폴란드 버전인 K-1 전차를 800대가량 도입하는 것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구매를 하고 난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K 전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캠리 전차가 해외 전차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여기에 인도의 차기 전차 사업에도 한국의 K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군의 노후된 D-72 전차를 대체하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 돈이 10조 원 이상이 넘는 규모의 무려 17만 70대나 되는 최신형 전차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에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최신형 전차들이 대거 참가하였는데 우크라이나의 T-84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K표 전차가 참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K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우크라이나의 T-84 전차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도 좋지 않고 실제로 2018년 이루어졌던 유럽 스트롱 탱크 챌린지에서 꼴찌를 하는 등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하여 가장 먼저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의 T-14 전차는 우수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으로 러시아조차 대량 구매를 포기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러시아의 퍼레이드에서 전차가 퍼지는 등의 망신을 겪은 적이 있어 일찌감치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인데요. 성능은 3.5세대 전차로서는 준수하지만 5세대 치고는 구형인 모델에도 성능 개량을 게을리하여 성능 면에서 흑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가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 보증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차는 K 전차가 유일합니다. 성능도 확실하고 가격도 준수하며 무엇보다 K-9에서 보여준 신뢰성으로 인도는 한국의 K표 전차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인도군이 한국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K9 자주포 부대가 중국제 자주포를 쓰는 파키스탄의 부대를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것 때문에 당시 중국은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으며, 지금까지 최고라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거짓말이 모두 탄로나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도군을 쉽게 보고 있었지만 한국에 무기를 들여오면서 인도군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인도를 상대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상전의 가장 중요한 주력 무기 중 하나인 전차가 K-22 전차가 된다면 지상전에서 중국은 인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전차인 99식은 분명 카탈로그 스펙은 K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카탈로그 스펙은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칠성 99식 전차의 베이스인 96식 전차가 얼마나 엉망인 성능인지를 보면 99식의 실제 성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최하는 탱크 바이애슬론이라는 전차 경연대회에서 중국은 자국 내에서 가장 상태가 좋다는 전차를 골라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중에 바퀴가 떨어지질 않나 표적을 향해 쏘면 족족 빗나가는 수준이며 멀쩡한 전차가 내부에서 불이 붙는 등 정말 엉망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엉망인 완성도는 중국 무기의 고질병이며 최신 무기에서도 전혀 변하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구식 전차로 무장한 인도군을 상대할 때는 나름 쓸만한 전차이지만 K표 전차가 나타나는 순간 중국의 99식 전차는 단순히 K표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기의 한심함을 실제로 알고 있는 중국에서는 K 도입에 노이로제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K-21 빼고 전차대에도 온갖 비방을 하며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게 바랐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만든 무기가 전장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 도입 사업에서 어떤 전차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방력의 수준이 달라질 정도로 전차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가장 도입이 유력한 K의 전차가 어서 빨리 인도에 도입되어 실전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